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십니까.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여러분 타이어 바꾸고 나면 휠 얼라인먼트라는 거 가끔 보시나요? 우리말로 하면 바퀴 정렬인데 바퀴 정렬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자동차는 최초 출고 때 이 휠 얼라인먼트를 정확히 맞춰놓지만 주행 중에 작은 충격으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형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정상 기준 이상의 변형이 발생해 핸들 떨림이나 편마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퀴 정렬을 다시 잡아주는 작업이 바로 휠 얼라인먼트입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휠 얼라인먼트 바퀴 정렬입니다. 휠 얼라인먼트는 크게 바퀴의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의 발로 비유하면 발가락과 뒤꿈치 어느 곳에 무게를 두느냐가 캠버이고 앞발이 중심에서 좌우로 벗어난 팔자형을 일자형으로 교정하는 것은 캐스터 교정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안쪽과 바깥쪽 중심을 조절하는 것을 토우 조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발바닥이 땅에 잘 부착되는지 제대로 앞을 향해 있는지 그리고 안 또는 밖으로 잘 정렬이 돼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바퀴 정렬이 틀어지면 주행 중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떨리시나요? 그럼 바퀴 정렬 의심할 만합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좋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기술의 리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가 함께합니다. 명차들의 향연, 그들의 역사를 말한다. 브랜드 스토리. 명차에는 이유가 있다. 명차 중에 명차. 명차 히스토리 짚어보는 브랜드 스토리. 자동차 블로그 니차도 기어 내 차는 변속기 운영자로 팬들을 몰고 다니는 우리 한국정제신문의 최진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최진석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상한 멘트 지겹습니다. 자동차를 언제나 좋아하는 최진석입니다. 그래요.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거 최진석입니다. 좋아합니다. 자, 브랜드 스토리. 오늘 어떤 자동차입니까? 네,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일본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네. 렉서스. 네, 렉서스는 독일과 영국, 미국 등 기존 선진국들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비하면 네. 역사가 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신생 브랜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기술 강국,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나라 일본답게 네. 끈질기게 선도 브랜드들을 추적해왔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봅시다.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그것이 궁금하다. 기술의 나라 일본. 그곳에서 태어난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 첫 차부터 완벽을 꿈꿨던 이 당돌한 브랜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럭셔리 브랜드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했다. 성능과 디자인, 품질까지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렉서스. 25년의 길지 않은 역사에 숨어있는 렉서스의 진짜 저력은 무엇일까? 렉서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브랜드 스토리는 우리가 특별히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우리도 궁금한 것 대놓고 물어보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 담당자도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하죠. 예. 오늘 한국 토요타 렉서스 마케팅 팀의 홍유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유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분도 서로 잘 아시는 사이는 아니죠? 예. 네, 처음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보지만 10년 본 것처럼 그런 편안함과 친숙함으로 미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브랜드 스토리 렉서스 편 들어가기 전에 렉서스 측에서 렉서스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선물 준비해 주셨군요. 들어오세요. 홍유식 팀장님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타이밍입니다 지금. 오늘 방송 초보 왔어요. 네네. 네. 자, 예, 프리미엄 타월 세트. 네. 예, 그냥 타월이 아닙니다. 네. 스포츠, 베스 등 생활에 필요한 최고급 타월 세트를 무려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베스는 이제 목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BATH. 물고기 베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좋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예, 써보지 못한 아, 예. 그렇군요. 최고급. 잠깐 그 카울 회사에서 나오신 거 같아요. 아니, 타이밍 놓치시더니 멘트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자, 이 멋진 선물 아무나 드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렉서스는 땡땡땡이다. 나름 특별하고 센스 있게 정의 내려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렉서스는 땡땡땡이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렉서스에서 준비한 귀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최진석 기자 도전합니다. 렉서스는? 렉서스는 내 차다. 감사합니다. 자, 안 물어보세요? 왜 내 차인지? 최진석 기자 차 아니에요? 실제로? 예, 실제로 제가 렉서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이셨군요. 예, 그렇죠. 잘해주세요. 이분이 저 렉서스 타면서 최근 미니를 썼어요. 상당히 웃기신 분이에요. 자, 브랜드 스토리 렉서스 편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바로 1989입니다. 이건 뭐 연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렉서스는 현재 미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68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에서는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렉서스가 처음 설립된 연도가 1989년입니다. 아, 그래요? 홍 팀장님, 그 1989년 렉서스는 어떤 차를 처음 내놨고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파고들었나요? 네, 당시에 아마 1,400명의 엔지니어와 2,300명의 기술자가 아마 LS400을 탄생시켰습니다. LS400. 예. 출시 첫 해 판매 득수 목표 16,000대를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2년 만에 렉서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급 수입차가 됩니다. 아, 이게 그 네. 당시에 렉서스가 이게 F1 프로젝트였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누가 보면 이제 포뮬러 1이라고 생각하는. 플렉스 넘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였습니다. 맞습니다. 홍 팀장님, 예, 예. 들어오셔야 돼요. 아, 지금 저 물어봤잖아요. 본인 타이밍 네. 놓치시면 여기서 그냥 앉아있다 나가요, 여기. 예. 예, 조금만 이제 제가 디테일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렉서스는 미국의 신흥 부유층, 이제 이른바 보버스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타겟에서 잡았었고 여기 품질, 디테일, 서비스 이 세 가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네. LS400은 사소한 부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했고 소위 고장 안 나는 차로 인식이 되었죠. 예. 여기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모델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식을 뛰어넘는 디테일, 디테일한 것까지 고객을 감동시켰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급의 머세드 벤츠보다 한 $10,000 정도 낮았고요. 홍 팀장님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발음이 굉장히 이국적이신데 약간 원어민처럼 Where did you live? 해요? 아닙니까? 아. 자, 두 번째 주제, 세컨 토픽. 뭡니까? 네, 세컨 토픽은 가문의 구성입니다.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으니 이제 그 브랜드 안에 어떤 차종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홍 팀장님, 렉서스는 어떤 차종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차종들의 모델명은 어떤 연유로 지어졌나요? 네, 간단하게 저희 이제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인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자, 우선 해치백 CT200H가 있습니다. 예. 네, 크리에이티브 투어링 비클이라는 뜻이고 그 이름 끝에 H가 있으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이브리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팩트 스포츠 세단이죠. IS250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세단, GS, 그랜드 투어링 세단, 지금 말로 중형 고급 후륜 스포츠 세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렉서스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ES가 있는데요. 자, 엘레간 세단이라는 뜻으로 ES350과 ES300H가 있습니다. 이게 한때 이제 강남 소나타로 맞습니다. 불릴 정도로 당시에는 아주 330이 아마 굉장히 인기 여기서 그 있었던 ES가 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인물 ES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많은 적국의 분들이- 브랜드에서 차를 아니 출시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 언론 보도상에서 ES 이렇게 이니셜을 쓰니까 이게 뭐 좀 헷갈려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UV 라인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레디언트 크로스오버라는 뜻의 RX350과 RX450H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렉서스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RS입니다. 아, 그래요? 글로벌로 그렇습니다. 봤을 때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포르쉐에서도 카이엔이 효자 모델이듯이 네. 이 SUV의 인기가 진짜 최근에 뭐 새로운 어느 차종도 하나 정도나. 추가됐죠. 맞습니다. NX인데요. 마칸. 예. 포르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정말 그 마칸의 강력한 경쟁자인 정말 NX, NX입니다. NX가 있죠. 너 차도 기어다, 너 차도 기어.
NX는 nimble 크로스오버라는 뜻으로요. NX 300H와 렉서스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장착한 NX 200T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용 옵션과 스포츠 튜닝을 통해 보다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LS와 ES를 제외한 전 라인업에 F 스포트 전용 서피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포츠 모델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 잠깐 문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7322님이 렉서스는 애인이다. 보면 갖고 싶고 만지고 싶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러시기 바랍니다. 9175님이 렉서스는 찰스 다인 진화한다. 이분이 약간 그 나름대로 그 진화론 쪽에 상당히 과학적 지식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너무 괜찮은데. 6468 렉서스는 움직이는 호텔이다. 탑승해본 자만이 한다. 이거 LSU는 정말 움직이는 호텔 맞아요. 특히 뒷좌석에 앉아가면 그렇죠. 호텔이에요. RX도. 그렇습니다. 자, 1873님, 렉서스는 품격이다. 사람의 품격을 완성해주는 마침표. 렉서스 딜러분이시겠죠? 5924님, 렉서스는 짜증난다. 타고 싶어도 못 산다. 돈이 없다. 짜증난다. 장기 저축, 그래요. 펀드 이런 거 좀 들으시면. 그래요. 예. 그 홍팀장님, 이 밖에도 렉서스가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신차들 또 어떤 게 있나요? 최근 2년 전부터의 렉서스 행보가 상당히 맞습니다.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와꾸도끼라는 이 모델의 출시인데요. 이제 와꾸도끼란 말이 일본어로 두근거린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차를 탔을 때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 긴장감. 두근거림을 준다는 것 그림인데요. 심장을 뛰게 하는. 실제로 어떤 이제 좀 뭐랄까요, 젊고 좀 트렌디한 고객들을 위해 디자인과 퍼포먼스를 메인 컨셉을 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 지난 3일에 렉서스가 새로 개발한 그 터보 엔진을 장착한 4륜 9동 컴팩트 SUV NS 200T를 출시했고요. 앞으로도 이 터보 모델에 계속해서 현재 라인업에 추가할 예정이 있고요. 이제 근시일 내에 올 이제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네. 서울 모터쇼. 이 서울 모터쇼에서 저희가 고성능 스포츠 쿠페 RC350과 RCF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실 그 렉서스가 과거에는 터보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터보의 고성능 모델도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운사이징 쪽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것 보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차종을 저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인 하이브리드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정말 이 기술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최 기자. 예. 그러면 세 번째 토픽은 뭡니까? 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네. 기술력, 품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견 지명이 있어요. 성견 지명, 예, 바로 타쿠미입니다. 타쿠미. 예. 저도 이제 이쯤 되면 타쿠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견 이제 뭐 지명. 제가 성견 지명이 있잖아요. 예. 선구자적인. 그랬더니 뭐 이렇게 벌써 7346님이 렉서스는 미래지향형 하이브리드의 선구주자. 선두주자죠.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이나 품질 장인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타쿠미는 바로 우리로 따지면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팀장님 이 타쿠미 좀 더 보충 설명 필요합니다. 네. 자, 타쿠미 일본말로 장인 정신인데요. 네. 자, 독일로 말하면 마이스터가 되겠죠. 마이스터. 예, 맞습니다. 자, 렉서스는 타쿠미의 장인 정신이 가장 철저하게 배워든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NX의 생산 과정에서도 타쿠미의 장인 정신이 그대로 발휘됐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인테리어에서 보면 이제 시트나 대시보드 같은 이런 부분, 또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심플하고 우아한 고선이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동차의 감성 품질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감성 품질을 높이면 높일수록 프리미엄 자동차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수적으로 진행한다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오랜 경력의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자, 타쿠미라 인정받은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QC 공장이 이제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7,700명의 인력이 이제 기술 인력이 있는데. 이 7,700명이 다 품질 관리 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 그 중에서 타쿠미는 고작 19명입니다. 그럼 우리 홍 팀장님은 한국 도요타의 렉서스 마케팅 타쿠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어요. 저 자부심. 어디서 나올까요? 권 기자님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자의 타쿠미입니까? 저는 타쿠마. 자동차만 타쿠마. 아우 추워. 좋습니다. 네. 렉서스는 이 차량 한 대가 출고되기 전까지 총 500여 가지의 그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검사 과정에서 타쿠미의 이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게 명차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 기자. 예. 넘어갑시다. 다음 주제로. 예.
마지막 주제는 이제 렉서스의 좀 디자인, 외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과격하거나 혹은 아름답거나입니다. 그렇군요. 프리미엄 자동차 논할 때 우리가 보통 성능하고 품질, 디자인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 디자인 철학, 팀장님. 네. 본인 철학 말고 디자인 철학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최근에 렉서스의 그 외관 디자인을 보면 과거 한 3, 4년 전에 대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 그 있죠.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핀들 그릴. 맞습니다. 네. 이게 스핀들 그릴인데요. 사실은 스핀들 그릴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이제 오랜 뭐랄까. 여기서 잠깐 스핀들 그릴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야 돼요. 이게 모래시계 생각하면 돼요. 아 맞습니다. 네, 모래시계를 조금 넓혀놓은 모래시계. 아,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스핀들 그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실 렉서스의 디자인 철학은 엘피니스라는 어떤 기본 핵심 철학이 있는데요. 엘피니스, L은 바로 리딩 엣지를 말합니다. 최첨단 기술. 대부분의 많은 어떤 럭셔리카들 중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마감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정교함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많지가 않습니다. 렉서스는 이 최첨단 기술과 정교함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미의 어떤 디자인 철을 갖고 있고요. 자, 렉서스 브랜드 모든 모델에 반영된 이 엘피니스는 자동차 디자인을 단순히 차체 표면에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정신을 통한 심도 깊은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렉서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보고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야,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약이고 또 이 고민의 맞습니다. 결과라고 네. 사람들이 또 그걸 다 이제 익숙하게 또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또 호응이 또 예전보다 더 좋아진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는 처음 해봤는데 어색했는데 계속 보면 빠져드는 차. 그렇죠. 그런 차들이 사실은 오래가고 롱런해요. 그게 또 내공이 있는 거고. 네. 네. 예. 3200번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렉서스는 셋째 자식이다. 진짜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난다. 다들 저 돈 말씀하시는데 지갑 한번 열어보시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2750님, 렉서스는 보양 먹은 자동차. 아. 나이 들어도 잔고장이 없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샵 0945 50원 유료. 렉서스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프리미엄 타월 세트. 그냥 타월 아닙니다. 이거 스포츠 베스. 시중에선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이 세트를 무려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치 홈쇼핑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마감입니다. 타월 10세트 렉서스는 땡땡땡이다. 바로 드립니다. 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벌써 마감이 됐나요? 네, 거의 이제 지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렉서스는 땡땡땡이다. 나름 특별하고 센스 있게 정의 내려주신 분들께 멋진 렉서스 로고가 박힌 프리미엄 타월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보내는 샵 우물정 연구사번호로 렉서스는 땡땡땡이다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렉서스에서 준비한 귀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장인 정신이 만든 20세기 새로운 프리미엄 역사 렉서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미엄의 반격, 변하는 프리미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프리미엄의 변화, 프리미엄의 전환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기자 수고하셨고 또 한국 토요타 렉서스의 마케팅 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홍유식 팀장님께서 이 브랜드 스토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라도 사는데 상관없지만 알면 차가 달라 보이는 카 X5.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이야기. 오늘은 권영주의 가조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몰라도 사는데 상관없지만 알면 차가 달라 보이는 카 X5. 저희와 함께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이야기 카 X5를 샅샅이 파헤쳐 주실 분 나와주셨습니다. 머니투데이 오늘의 돈 자동차 담당 기자 김묘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안 보이는 자동차 더 좋아하는 머니투데이 김미안입니다. 또 이미지 메이킹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안 보이는 자동차가 투명인간 같은 거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동차를 봤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이면의 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안 보이는 차 이야기다라는 게 좀 막연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이제 권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세요. 질문 좋아합니다. 네네. 갖고 계신 가장 비싼 시계가
어떤 브랜드세요? 쌍용 자동차요. 쌍용에서 기념으로 준 시계 하나 있어요. 아, 그 더블 S 들어가 있나요? 예, 거기 쌍용 자동차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대체 단가 얼마짜리냐?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보통 뭐 한 10만 원 내외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그것도 많을 거예요. 보통 한 3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 검 기자님이 저희 업계 억대 연봉자 중에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상당히 그 잘못 알려졌군요. 저 YTN에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당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동차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사실은 그 자동차를 비싼 걸 타는 사람은 시계도 비싼 걸 찬다는 게 거의 정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갖고 싶은 브랜드, 뭐 사고 싶은 브랜드 이렇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았는데 네. 제가 볼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사실 뭐 시계 브랜드 잘 몰라요. 그러면 이번 제네바 모터쇼 갔다 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혹시 그 럭셔리 메이커들 신차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쪽 전시장 약간 특징 같은 것들 눈에 띄었던 거 없으세요? 그 뭐 가끔 뭐 시계 같은 거 많이 걸어놨던데요? 아, 네. 제대로 보신 건 맞는 것 같고 사실 그 시계 부스 자체가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을 가시면 거의 없어요. 아 맞다. 네, 뭐 미니라던가 뭐 GM이라던가 중저가대 브랜드의 기념품 코너처럼은 있어도 럭셔리 메이커의 어떤 코너처럼 아주 정식으로 유리 전시관을 뭐 만들어 놓거나 맞네. 소개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가서 모터쇼에 봤던 것 중에 그냥 저는 시계가 몇 군데 걸려 있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그게 다른 모터쇼하고 또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역시 엑스파일이야. 야, 대단하신데요? 네네.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자동차 시계 얘기를 왜 꺼냈는지 둘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엑스파일로 뒤져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엑스파일. 그 차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혹은 명품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스위스 제네바란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 아닙니까? 예, 그 보셨다는 것처럼 그 정도 브랜드, 소위 말하는 뭐 마세라티라던가 벤틀리라던가 이쪽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시계들은 자기네 로고가 박혀 있는 기념품에 가까운 시계인데도 네.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600유로 정도 하니까요. 600유로면은 한 80만 원 돈 되는 돈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렉션이 그 정도란 얘기죠. 네.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는. 네, 보통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그러니까. 네,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니아 에디션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네, 거기에 메인으로 잡혀 있었던 차가 아주 연 햇빛 하늘색의 컬러를 가진 차였습니다. 혹시 보긴 기억나세요? 봤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패션에 좀 더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 많은 차들 중에서 제니아 에디션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차를 바로 찾아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남성 슈트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에르메진도 제니아는 모직 제품으로 혹은 그 섬유 회사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네. 아주 이탈리아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패션의 원조를 잘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니 근데 마세라티 기블리 제니아 에디션을 사고 네네. 여기에 딱 좋은 시계가 불가리아에서 팔린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4,400만 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불가리는 사실 지금 광고 모델이 칼리브른이라고 예전에 그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와이프가 휘휘 감고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혹시 프랑스 브랜드인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불가리가 그 향수도 있는 그 불가리 그 네, 불가리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 특유의 어떤 모형 중에 8각을 가진 디자인이 꽤 볼 수 있는데 특히 시계에서 그 라인이 아주 유명해요. 팔각형을 가졌다고 해서 옥토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마세라티 시계가 같이 갖춰져 있어요. 그럼 이런 그 자동차 회사하고 시계 브랜드하고 서로 이렇게 뭐 코업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주 있나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힘든 수준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고급 브랜드가 아주 유행처럼 쓰고 있는 게 아날로그 시계를 이제 딱 센터페시아에 넣잖아요. 그렇죠. 그 시계들은 대부분 명품 제조사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어주는 건가 보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대회나 선수에게 스폰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준이라서 제가 핵심만 네, 추려서 네. 몇 가지 최근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앞에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불가리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정통을 표방하는 메이커고요. 네. 마세라티도 이탈리아 정통 그리고 럭셔리를 표방하는 메이커죠. 네. 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집안끼리 정도를 맞춰서 같이 가고 있는 메이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그 옥토 라인에 마세라티를 넣어서 옥토 마세라티라는 시계를 만들었고요. 아, 시계를. 그 시계를 자세히 또 보시면 네.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마세라티라는 차만 아는 사람이면 이게 마세라티 시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다 안 팔렸답니다. 남은 게 있어요? 좀 남았다고 하네요. 아. 네,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있으세요? 그거 문자로 드릴게요. 아, 제가. 주세요. 네. 제가 시원하게 전화로 문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착불로 택배 보내는 거 그냥 택배비만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죠. 명품관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택배로 보내주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명품관 저희 같은 사람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출입도 안 시켜준단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트레이닝복에 네. 슬리퍼를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진짜 단골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자, 지금 지갑 열어보시고 3,000원밖에 없으신 청취자 여러분들, 자, 슬리퍼 찍찍 끌고 트레이닝 입고 명품관으로 구경 갑시다. 계속 이어갈게요. 네. 여러 가지 또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의 흡혈귀처럼 그쪽에 원하는 바를 빨아가는 관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BMW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냥 BMW 그럼 보통 이제 슈어 드라이빙, 역동성,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고효율, 에피션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젊은 이미지를 약간 다른 뭐 독일 젊긴 메이커에서 하죠. 예. 가지고 있어요. 네. 볼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볼이라는 시계 브랜드는 의외로 미국 메이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BMW를 위한 에디션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럼 누가 이기는 걸까요? 누가 더 좋은 관계일까요? 왠지 시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이 두 관계는 굉장히 좀 서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BMW의 주요 판매 시장 중에 하나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독일만큼 미국이 팔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BMW는 미국에 뭔가 서비스를 좀 해야 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볼이라는 브랜드는 보통 스와치 그룹 같이 이렇게 명망 있는 스위스의 어떤 메이커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그럼 얘네가 필요한 거는 그런 거겠죠. 전통성과 혹은 뭐 독일의 어떤 유럽이 가지고 있는 럭셔리한 이미지를 자기들이 좀 얻고 BMW 같은 경우는 미국 고객을 위해서 특히 젊은 고객들, 자기들의 스포츠카를 원하는 젊은 고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시계를 만드는 제조사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같은 걸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냥 출신 지역 때문에 의리로 뭉치는 관계가 있죠. 아, 그래요? 그 오스틴 힐리라는 차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저 영국의 그 초창기에 로드스터로 상당히 그 날렸던. 네. 근데 차에 대해서 사실 깊이 모르는 사람이 그 차를 보면 네. 미니의 할아버지인가? 오스틴 미니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보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은 참 전통 중요시하고 클래식카에 대한 애호도도 높은데요. 그 힐리를 기념한 시계는 프레드릭 콘스탄트라는 메이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오스틴 힐리가 갖고 있는 깜찍한 이미지에 그렇지만 아주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매일 만나도 지겹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생각해서 계속 2004년부터 그들이 하고 있는 랠리 혹은 뭐 파트너십을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시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문자 주세요. 네. 연락처. 사시면 자동차 미니어처도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합니다. 저기 그 시계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 이렇게 섞어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얘기가 끝이 없네요. 근데 뭐 저희가 또 이제 주어진 건 또 시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자세한 것도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기로 하고 이 몰라도 사는데 상관없지만 네네. 우리가 또 알면 차가 달라 보이는 이 바로 X8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죠. 우리 저 김미환 기자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만 해도 108번뇌 수준의 108가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이 났군요. 자동차 회사가 결코 밝힐 수 없는 비밀 이야기 108가지를 이제 차근차근
해주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무거운 어깨 가볍게 들어와서 무겁게 나갑니다. 입장 무료, 퇴장 유료입니다. 자, 머니투데이 자동차 담당 기자 김미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일.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서울은 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 휴플러스 제일풍경채.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요즘 작은 차가 대세입니다. 승용차도 SUV도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있죠. 국산차와 수입차 가리지 않고 소형차가 대세입니다. 최근에는 쌍용차가 소형 SUV 티볼리 출시에 인기 얻고 있습니다. 벤츠도 GLA 내놨고 아우디는 소형 해치백 A1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은 소형차 전성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소형차가 인기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술의 발전이죠. 요즘 소형차 예전과 달리 넉넉한 실내 공간, 우수한 주행 성능 갖추고 있습니다. 매력이 일취월장한 거죠. 두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가격 부담 적고 주차하기 편하고 더불어 1인 가구 늘어나니까 소형차 찾는 이들도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인식 변화죠.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 과시용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소형차 인기
매우 반갑습니다. 소비 심리가 유치된 요즘 잘 팔리는 소형차는 그야말로 효자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형차들이 외칩니다. 각소리가 부릅니다. 나는 봉이야.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탄 이제 파킹.